여러분, 이 건이 최근에 나타난 모든 건 중에서 제일 큽니다. 진짜 메가톤급 핵폭탄이 터졌습니다.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자기와 자기를 포함해서 곽종건 변호사도 변호를 하고 있는 그 변호사를 잘라붙습니다. 왜 잘랐느냐? 자기도 곽종건 사령관도 이 변호사한테 속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속았느냐? 곽종건 전 사령관이 TV조선 육성을 통해서 곽종건의 목소리가 그대로 방송을 탔죠. 내가 변호사는 고등학교 동기하고 후배들을 통해 좀 해달라고 그랬어 등등등. 그런데 이 당시에 곽종건 주변에서 3명의 변호사가 차례로 자수서를 쓸 때마다 참여하고는 싹 빠집니다. 그러니까 곽종건으로 하여금 더 외롭게 법적 조치로부터 대응을 못하게 변호사가 다 빠져버리면서 김현태 특임단장이 보니까 자기 변호사한테 곽종건 변호도 맡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변호사가 곽종건도 같이 하게 되었는데, 곽종건이 양심 서는 이야기가 나오자 갑자기 그 변호사가 곽종건하고 통화하고 나서 원래 곽종건의 의미는 그게 아니었다. 처음에는 민주당에서 부승찬 의원, 민주당 의원들이 곽종건한테 변호사를 대두다가 탁탁탁 세 사람이 순차적으로 떨어져 나오죠. 마지막에 남아있던 변호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곽종건이 법률적 조언을 받는데 애로사항을 느끼자 707 특임단장 김현태 대령이 바로 자기 변호사를 붙였는데, 바로 그 변호사가 바로 또 간첩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곽종건한테 접근해가지고 변호를 해주겠다고 했던 세 번째 변호사는 창원 간첩단의 변호사였습니다. 민변 출신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빨갱이들이 가서 변호를 하면서 이 상황을 조져냈는데, 가만 보니까 김현태 특임단장이 보니까 오늘 입장문을 냈거든요. 보니까 이거 완전히 그 변호사한테 자기도 곽종건도 다 놀아버렸다. 왜 잘랐는지 김현태 특임단장이 직접 설명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오늘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입장문을 내면서 자기와 곽종건 전 사령관 변론을 맡던 모 변호사를 해임한다 라고 전격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김현태 전 특임단장은 19일날 어제 TV조선에 입장문을 내고 이 변호사의 정치적 편향성에 심각한 분노를 느끼면서, 이 두 개입니다. 편향성의 분노. 편향성이라는 것은 완전 골수 좌파인 것 같다. 그리고 분노를 느끼면서 이거는 속았다. 그러면서 변호사 사임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그 대신에 변호사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서 당당히 군사재판 받겠다. 차라리 국선한테 받지 이런 간첩 같은 놈한테는 못 받겠다. 자,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은 지금까지 어떻게든 이 변호사가 곽종건 전 사령관의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다 타버리니까, 심지어는 곽종건 사령관의 부인까지 찾아가가지고 부인이 우리 곽종건 자기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양심선을 하고 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까지 했는데, 그것도 이 변호사가 찾아가서 회유를 했다는 그 정황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하고는 군에서 만나가지고 18년째 알고 지내온 사이지만 정치적 성향은 알지 못했다. 구속되어 있는 곽종건 전 사령관님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민주당에서 조력을 했던 변호사 3명이 사퇴한 후에 이 변호사를 내가 곽종건 사령관한테 주선했다. 그런데 회유 사실이 보도될 때마다 매체 두 가지를 듭니다. 이거 한겨레하고 오마이죠. 자, 물타기식 반박 보도가 나왔다. 그 뒤에 민주당과 이 변호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이 변호사가 우파 언론한테 제보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넷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한겨레, 오마이, MBC, JTBC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면서 김현태 단장은 5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변호사를 자른 이유를 설명합니다. 먼저 김현태 단장은 자신이 민주당의 회유 정황을 국회에서 가서 보고를 했잖아요. 보고를 한 후에 이 변호사가 자신과 상의도 없이
특정 성향의 방송에, 좌파 방송이죠. 좌파 방송이면 MBC 아니면 JTBC일 겁니다. 옥중 입장문과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하면서 또 곽종건 사령관이 양심선언을 요구받았다는 녹취가 공개되자 이 변호사가 곽종건 사령관을 회유해서 반박문을 내도록 만들었다. 야, 이거 큽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보고 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홀랑 다 뒤집어지는 순간이 지금 왔어요. 즉 곽종건 사령관의 육성 목소리가 직접 공개되자 이 변호사가 곽종건 사령관을 회유해가지고 꼬드겨가지고 반박문을 내도록 했다. 그러니까 곽종건 사령관의 진실은 자기 목소리가 방송되었던 TV조선을 통해서 방송됐던 그게 팩트였던 겁니다. 그걸 뒤집으려고 반박문을 내도록 변호사가 찾아가서 회의를 했다. 전화를 했는지 찾아갔는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TV조선에서 민주당이 조력한 변호사 3명이 곽종건 사령관님을 이용하고 사임한 정황이 이게 보도가 된 이후에 이 변호사에게 더 이상 언론 반박을 하지 마라 라고 했지만, 언론에다 반박하지 마라 라고 했지만 곽 전 사령관의 아내를 유혹해가지고 매체에 물타기 언론 보도를 하게 했다. 야, 곽종건 당사자도 회유했고 이 변호사가 곽종건 사령관의 아내마저도 부인마저도 회유했다.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아내한테 찾아가서 회유했다. 이런 행동은 사령관님의 변호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무슨 목적으로 행동했는지 의심스럽다 하면서 사령관님의 진심이 외면되고 있는 처사라고 하면서 안타깝고 원망스럽다 라면서 이 변호사한테 사임을 통지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날 민주당 의원들이 곽종건 전 사령관을 회유하고 협박했다면서 검찰에 고발한 사항인데, 이것도 수사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김인태 특임단장의 진술이 나와버리면서 변호사를 자른 해임한 사유까지 나오면서 이제는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고발 요지에서 피고발인 김병주, 박선원, 성명불산자 이 세 명이거든요. 이 세 사람은 작년 12월 5일 날 공모해가지고 당시 곽종건 사령관에게 시킨 대로 따르지 않으면 내란죄로 엮겠다 하면서 양심선언을 공개적으로 하라. 이 양심선언은 진짜로 비양심선언을 해라고 하는, 그렇게 협박함으로써 허위 과장된 방송 및 정언을 하게 했다. 박범계하고 부승찬이는 회유 주장한 사실과 다르다 하면서 주진우 의원을 오히려 허위사실로 고소를 했는데 이거 수사 빨리 했어요. 김인태 전 단장은 입장문에 대해서 TV조선한테 입장문을 냈거든요. 바로 당사자인 변호사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남겼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발 빼는 거죠. 발을 빼는 겁니다. 자, 이 기절 초풍할 일이 방금 TV조선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김인태 특임단장이 오죽 열받았으면 이게 보통 열받아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내가 국선 변호인 도움을 받겠다 하면서 자신과 곽종건 사령관을 변호해주든 이용하든 회유하든 어떻게 보면 협박하든 그 변호사를 잘랐습니다. 해임했습니다. 결국 곽종건 전 사령관의 육성 그 방송이 맞았고 그걸 뒤집기 위해서 이 변호사가 동서남북으로 쫓아다니면서 심지어는 곽종건 전 사령관의 부인까지 찾아가면서 그것을 뒤집으려고 하는, 뒤집는 선언을 말을 하게 함으로써 그것도 특정 매체에다가 이걸 흘려가지고 그쪽에서 유리하도록 기사가 쓰지겠죠. 당연히 이 좌파 매체에다 하면은 당연히 좌파 쪽에 유리하게, 즉 민주당과 이재명 그리고 그 일당들이 유리할 수 있도록 기사를 써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체도 그런 쪽을 골라가지고 인터뷰를 하더라. 그러면서 정보와 자료를 흘리더라. 그래서 잘랐다. 야,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상황 중에서 가장 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메가톤급 핵폭탄입니다. 이거 뭐 메가톤급 이상 가는 수소폭탄이 됩니다. 이 5가지 사임 이유를 보면은 정말로 얘들이 완전히 왜곡, 허위, 날조, 협박, 회유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동원해가지고 윤석열 현직 대통령을 어떻게든 내란죄로 몰아가지고 현직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한 자기네들이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팩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란죄 주범은 지금 현재 드러난 걸로는 제일 끝에는 이재명이 있는 것으로 짐작되지만 그 중간에 박범계, 부승찬 이런 애들하고 특히 곽종건 전 사령관은 처음부터 유튜브에 나갈 때부터 굉장히 이상했죠. 김병주하고 박선현이가 막 말을 유도해 나가잖아요. 사람을 끌어내라. 나중에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식으로 막 말을 바꾸잖아요. 지금 이것이 사소하게 일어났던 상황이 아니라 풀 시나리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시나리오 하에서 일어난 것이 오늘 707 특임장 단장을 통해서 폭로가 된 겁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계엄이 12월 3일 아닙니까? 12월 5일부터. 12월 5일, 정확하게는 12월 4일 날 곽종건을 리허설까지 시켜가면서 연습까지 시켜가면서 그 다음날 유튜브에 출연시켰다. 이 어마무시한 현직 대통령을 몰아내고자 하는 내란죄를 저지른 주범이 이제 팩트로 굳어지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변호사까지 개입해가지고 곽종건을 회유. 곽종건이 목소리가 TV조선에 나갔을 때 쟤들은 뜨끔했을 겁니다. 곽종건이 자들이 나보고 내란죄로 엮어넣겠다고 한다. 내란죄로 하는 말도 했습니다. 엮는다는 게 뭡니까? 죄가 없는데 그걸로 말아버린다는 거죠. 그걸 자기 고등학교 친구한테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이 변호사가 목소리가 터진 후에 곽종건을 전화로 만났는지 직접 찾아가 만났는지 만나가지고 곽종건이 그때 그거는 고등학교 동기가 조금 고등학교 동기가 내란죄로 엮을 수 있습니까? 생사람을 내란죄로 엮을 수 있어요. 고등학교 동기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안 맞아도 무조건 합니다. 그것이 이제 공산주의 수법인데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드디어 그 어마무시한 계략을 꾸몄던 그 변호사가 드디어 폭로되었고 5가지 이유로 그 변호사를 해임한 김인태 707 특임단장, 이분이 진짜 참 군인이었네요. 정의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진짜로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한 발짝도 숨기거나 감추거나 할 것 없이 당당하게 변호사 없어도 좋다. 나 지금부터 국선 변호인 간다. 국선 변호인으로 가겠다. 결국은 뭐가 제일 강하냐면 말입니다. 국선으로 가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정의와 진실이 이쪽에 있을 때는 이깁니다. 즉 진실이 김인태 707 특임단장한테 있을 때는 국선도 이길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좀 보태주고 싶은데 모금이라도 해서 변호사 비용이라도 좀 대주고 우리 우파 변호사를 좀 붙여주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또 우리 쪽으로 회유와 협박을 했다는 그런 모략이 쏟아질까 봐 그것도 도전하기가 힘듭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변호사의 비를 우리가 대줄 수도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나중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이 못된 변호사가 자신과 상의도 없이 좌파 성향의 특정 방송에 옥중 입장문과 통화 내역을 공개했다 하면서 두 번째로 군 검찰 진술을 위해 공유한 텔레그램 문서를 상의도 없이 모 매체에 제공해가지고 모 매체가 저를 공격하도록 만들었다. 자신과 상의도 없이 변호사가 자기하고 의논도 없이 특정 좌파 성향의 방송에 옥중 입장문과 통화 내역을 까버렸다. 상의라도 했어야죠. 그러면서 군 검찰 이 변호사들이 참 못했습니다. 여러분 못된 변호사 만나면 진짜로 고생합니다. 변호사가 자기 특정 성향을 가졌을 때 그 피고인을 완전히 이용해 먹습니다. 이용해 먹어요. 그렇다고 공짜로 이용해 먹느냐? 아니에요. 707 특임단장한테 받아먹을 보수는 다 받아먹습니다. 수임료 다 받아먹습니다.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수임료 다 받아 처먹고 또 민주당한테도 또 받아 처먹었는지 쨌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그렇게 하면서 생사람을 말려 죽여버리네요. 이 707 특임단장은 보직 해임까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분은 누구냐? 이제 김현태 특임단장이 저렇게까지 나갔으면 곽종건 전 특전사령관도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이제는 곽종건 전 특임사령관까지 입 벌려버리면, 제대로 불어버리면 민주당 완전히 끝납니다. 완전히 민주당이 내란 주도 세력이 됩니다.